계속해서 상위권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입니다. 새 공관 반납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그리고 이 적과 동지의 관계, 경계,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표의 얘기인데 이 얘기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이사를 해서 새 공관에서 설 연휴를 맞이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세 28억 원 황제 공간 논란에 대해서 오늘 채널A에 출연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무슨 얘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 서울시장의 직무라는 게 이렇게 방대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사실 집에 퇴근한다고 제가 개인 집에 퇴근한 게 아니죠. 저희 집에 가면 이렇게 딱 전화에 1번 그러면 곧바로 이게 또 우리 소방재난 본부장하고 딱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들이 공간 갖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뭐 비싼 데가 많아요. 왜 저만 갖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조순희 차장. 저는 맨 마지막 문장만 들립니다. 왜 저만 갖고 그러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도 딱 그 문장만 들리는데요. 예, 왜 나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좀 푸념을 했다고 할까요? 예.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실관계를 저희가 좀 짚어드려야겠습니다. 네. 이 공간의 면적 크기. 예, 박원순 서울시장 말대로 면적 크기만 따진다면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기만 따지면? 크기만 따진다면요. 예. 일단 서울시장 공관, 새로 입주한 28억 원짜리 이 공관의 대지 면적이 바로 660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200평이고요. 예. 부산시장의 같은 경우에는 5,447평, 국무총리 공관 4,542평, 국회의장 한남동 공관 2,133평입니다.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문제는 바로 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 시민들이 거는 기대 때문인데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 당선될 때 참 많은 서울 시민들이 즐거워하던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나요. 예. 배낭 하나를 메고 정말 뚜벅뚜벅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고충사항 같은 걸 직접 들어보고 때로는 고개도 숙이고 또 팽목항에 가서는 무릎도 꿇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민 행보와 바로 28억 원짜리 호화 전셋집이 너무나 이미지가 맞지 않는 거죠. 예. 정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까지 당선이 되게 된 것 서울 시민들이 그야말로 서민의 삶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달라 이런 당부가 컸을 텐데요.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겠죠. 이해가 좀 됐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다뤘는데 박원순 시장 채널A 보도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채널A가 제일 많이 보도하시는 것 같은데 잘 좀 봐주세요. 제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호사를 부리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서울시의 재산이니까요. 언제라도 그거는 환수하면 그만인 거예요. 자, 이것도 마지막 문제만 들립니다. 언제든 환수하면 그만이다. 이도영 차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듣기에 조금 거북스럽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박 시장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예전과 다르게 약간 공격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공격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딴 사람들도 더 많은데. 내지는 반납하면 되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공격이 하도 날카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숨을 죽이고 나서 시민들에게 호소력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서울시장 정도 되면은 공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입한 28억 원짜리 전세 그리 과도한 거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을 향해서 설득을 해야죠. 자, 나는 서민을 대변하는 어떤 시민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다면 시민들이 28억이 아니라 280억짜리 관사를 구입한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딴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식의 그냥 공격적인 해명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자꾸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준다면
시민들이 좀 수긍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 관련된 얘기가 오니까 시청자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이거 김태현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른 단체장 공관과 비교해보라는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지금 보내신 거군요. 다른 단체장과 달리 서민 이미지로 시장까지 된 분이고 가회동이 대권 명당토로 꼽히는 고급 주택가라는 점 때문에 비판 여론이 생긴 것 아닌가요? 공관에서 나오면 그만이라는 말은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1억 원 가까운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김태현 변호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인테리어 비용이 1억 들었는지 전 지금 알았습니다. 예. 저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아까 그 박원 시장이 했던 얘기들, 그 환수하면 그만이라는 말은요, 전형적인 변호사다운 말입니다. 저도 변호사다운 말이에요. 변호사다운 말이지, 이게 예. 뭐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의 말이 아닌 것이죠. 예. 변호사다운 말이라는 건 뭐냐면 28억 그 날아가는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서울시의 임차 보증금 채권에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한 2년 정도 묵혀뒀다 다시 환수하면 그만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과거에서 저기 나 계약 안 할래요라고 하면은 뭐 좀 기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28억 환수하면 그만이거든요. 그 말은 맞습니다. 28억 주고 집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이 자산으로 바뀌는 거니까 서울시 재산상 손실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수하면 그만이라는 말은 제가 정말 변호사다운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민운동가 출신의 서민을 대변하는 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말로서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서울 시민들이 박원 시장을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박원 시장이 당선됐을 때 박원 시장이 예전 이명박 시장처럼 뭐 청계천 만들어 놓고 뭐 버스 주강서 해놓고 그런 걸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원래 그러시던 분이 아니라 시민운동 하시던 분이니까 어떤 소탈한 이미지, 서민의 이미지, 우리 서민의 생활을 잘 이해해주고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해줄 것이다. 우리 서민과 호흡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예. 그런데 역시 그 박원 시장의 행보를 보면 서민이즘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역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전 시장이나 오세훈 전 시장과 비교해서 어떤 실적을 내는 것은 없고 나쁜 거는 기대를 그대로 충족시키고 좋은 거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진짜 시청자분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28억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비용은 고스란히 서울시의 손실로 남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일단 악재를 만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요즘 가장 지지율이 핫한 뜨거운 이분을 만났습니다. 제 오른쪽에 두 분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12시에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도영 처장. 네. 어디서 어떻게 만난 겁니까? 예, 오늘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작년 4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문 대표가 이 박원순 시장 후보, 당시 후보였죠. 후보를 만난 이후에 1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이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만남이기도 한데요. 예. 이 당내 여러 주요 지도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와중에 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박 시장을 따로 만났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늘 만남이 어떻게 성사됐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10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 분위기가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각각 한마디씩 하고 회동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워낙 잘하고 또 차기 우리 당 대선 주자로서 지지도를 높여나가니까 새누리당에서 박원순 저격 특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단호하게 그 공작에 맞서서 박원순 시장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당 잘 이끌어 주셔서 저희 서울시도 좀 편하게 좀 시장으로서 역할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우선 뭐 우리 문재인 의원님 당 대표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잘 하고 계셔서 또 격려 말씀도 드리고 또 저희 서울시에 뭐 구체적으로 좀 도움 요청할 것도 말씀도 드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왜 경쟁의 힘을 얘기하세요? 협동의 힘이 훨씬 더 큰데. 네, 조수인 차장. 네. 가는 말도 곱고 오는 말도 곱긴 한데 협동이란 잘 애매합니다. 이 둘의 속마음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해주세요. 저 말, 두 사람의 말 뜻이 뭡니까? 네, 이 문재인 당대표가 대표에 되기 전까지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각광받는 야권의 대선 후보였죠.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이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에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마 어게인 2012년 대선과 같은 구도가 됐기 때문인데요. 예. 여기에서 총선은 1년이나 남았고 또 대선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외교용어로 따지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 동반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오늘 저렇게 한쪽에서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 주자를 우리 당 차원에서 갖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박원순 서울시장 아까부터 보니까 이 언론 탓을 많이 하는데요. 네. 우리는 이렇게 협력 관계를 계속해 나갈 상황이지 예. 지금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수인 차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대선 후보 지지율 보면 예전에는 거의 출발점, 올해 초에는 갔다가 이렇게 지금 거의 보면 2배 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면 사실 박원순 시장이 좀 문재인 대표를 만날 때 몸이 다른 처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그야말로 박원순 밴드를 어느 정도나 원내 진입시켜서 이 박원순 세력을 넓히는 어떤 확장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년 4월 총선 공천, 지금 문재인 대표는 이 시민 공천하겠다, 아니면 공천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천권은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금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적과 동지의 경계인 두 사람 만나서 일단은 오고 가는 말은 고압고 이 협동 강조했었는데 앞으로 이 두 사람 차기 잠룡 가운데 한 명인 두 사람이 어떻게 이 관계가 정립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